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하고 있죠. 국민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됐는데 전직 판사이자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오늘 판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황당한 판결인데요.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것 자체를 도지사에 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발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법조인 저조차도. 홍준표 전 지사 재판 때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만 현직 지사인 거를 감안해서 불구속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현직 지사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을 그렇게 법정 구속시키지 않냐면 일단 도주 우려가 없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건조차도 이 사건도 보면은 드루킹은 구속돼서 감방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뭐 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홍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자살해서 이제 지금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 무슨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치인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유죄가 확실한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 유죄 무죄가 첨예하게 갈리는 거죠. 증거관계도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좀 이례적이었다. 예, 그렇게 결론 내고.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가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서 읽은 입장문을 보면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어서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됐다. 이런 얘기했는데 성창호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특수관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판사가 왜 비서 역할을 하느냐. 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어떤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할 때는 일반 행정비서가 필요하겠지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전국 법원의 판결들을 좀 관할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판사 중에 좀 똘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인 셈이죠. 비서실장으로 2년간 근무를 했고. 그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서실 근무 판사더라고요. 비서실 근무 판사. 예. 그리고 또 그 성창호 판사가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를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신광열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기에서 법원의 판사 관련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정보를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임종원한테 보고해라. 예, 자기를 통해서 보고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들의 비위를 덮으려고 영장이 청구되면은 그런 영장이 청구된 그런 정보를 예. 이제 빼돌린 거죠. 원래는 영장 담당 판사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창호 판사는 그런 사법농단, 재판거래, 재판 개입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협조를 했던 사람이죠. 재판장으로서. 그러면은 관련해서 뭐 참고인이든 피고인 신분이든 조사는 받았습니까? 아마도 조사 받았을 겁니다. 예. 100여 명 정도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판사들이. 예. 그 중에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제가 언론 출연했을 때 말 안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특종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제가 12월 달에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작년 12월이요? 작년 12월이죠. 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창호 판사가 예.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 이 성창호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그 사건 검색을 한 기록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제 사건을 클릭해 봤겠느냐. 그럴 리는 없을 것 그게 같은데요. 아니다라는 예, 거죠. 예,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사건 검색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서기호 판사의 재판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임종원 차장인가 아마 그쪽에다가 전화를 한 걸로 이렇게 그 부분까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2015년이 아니라 2013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번 임종원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에는 그 부분이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그 당시는 좀 본격화된 게 아니고 준비 단계에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 성창호 판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던 재판관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로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행정 라인에 예. 있던 판사들이 직무에 배제되고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당연히 기소도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직권남용, 사법농단에 의한 재판 개입,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처에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지시하고 개입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시와 개입을 받은 재판장들은 약간 객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재판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만은 이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처 출신인데다가 2006년도에 인사심의관이었습니다. 법관의 인사를 이제 총괄하는 실무자였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서실에 근무를 했고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시절에 그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됐잖아요. 예. 양승태 퀴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이 나고 갑자기 그 김경수 지사 이 재판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 연결이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지를 보고서 결정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배석 판사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예.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 자, 성창호 판사는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배석 판사들은 그래도 현직 도지사인데 법정 구속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예.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이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예.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게 연기할 수도 합니다. 있다. 선고 예. 연기. 마침 그 선고 연기하는 시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있고 했으니까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그때는 성창호 판사가 심증적으로 법정 구속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강력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석 판사와 맞아서 한 번 연기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걸 보고 나서 이 확실하게 구속을 시켜야겠다. 김경수를. 그러면은 김경수가 무슨 죄가 있길래 양승태가 구속된 것과 김경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성창호 판사의 머릿속을 해부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창호 판사 생각에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검찰이 무리하게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검찰에 있는
윤석열 지검장이 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느냐.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에 의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하명 수사이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법농단 수사를 지시했느냐. 박근혜와 양승태를 동일시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이 야권의 그 당시 야권의 불리한 판결들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보복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거는 검찰이 수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지만 예. 사실상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그 검사가 그 서기호 판사에게 성창호 판사가 당신 사건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창호 판사와 교분이 좀 있었습니까? 저랑 개인적 친분은 없고요. 예. 워낙 잘 나가는 법원 엘리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일도 없었습니다. 서기호 판사는 잘 못 나갔습니까? 저는 승진을 포기한 승포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성창호 판사는 승진을 항상 염두에 둔 승진 가도를 달리는 엘리트 법관이었죠. 예. 그래도 뭐 개인적 친분은 없어도 어쨌든 누군지는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저 잘 나가는 판사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꼭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이 유죄 판결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댓글 조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느냐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와 2위 후보들 간의 표차가 거의 20% 이상이 났었고요. 예.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 때까지도 20%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거의 달인인 정치인 김경수 지사 입장에 볼 때 이것은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댓글 조작을 할 이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쪽에서 제안이 왔길래 뭔가 알아는 봤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도는 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정리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과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이게 오늘의 제목 같은데 어떤 이야기죠? 예, 이탄희 판사가 사표 썼죠? 사표를 예. 써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탄희 판사는 2017년도 2월 달에 법원행정처에 발탁이 됐을 때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 그런 일은 못하겠다. 예.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사직서를 1차로 냈거든요. 예.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이탄희 판사가 사표 쓰고 밖에 나가게 되면 언론에다 대고 막 이야기해버릴까 봐 겁나서 다독거리면서 이탄희 판사를 다시 일선 법원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 근무는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예. 했죠. 그런데 이탄희 판사가 이제 주변 판사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행정처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 버리니까 일선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법원 내에서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였던 분이 이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법농단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사법농단 사태 이제 알려진 거 시발점은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혹은 이탄희 판사가 그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를 한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때 1차로 사직서를 냈었는데 그 뒤로 이 사법농단 사태가 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양승태 구속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탄희 판사가 처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원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설마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상조사가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 2017년 4월 달에 1차 진상조사 결과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탄희 판사가 말한 판사 뒷조사 파일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탄희 판사가 헛소리 한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탄희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위의 동료 판사들한테 일일이 해명해야 되고 예. 굉장히 눈치 보이는 거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2017년 9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예. 2차, 3차 조사 결과를 통해서 비로소 이게 판사 뒷조사 파일 정도가 아니라 재판 개입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법농단 사건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검찰의 수사도 쉽지 않았지만 겨우겨우 해가지고 임정원 구속에서 양승태 구속까지 딱 이어지니까 이제야말로 이탄희 판사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서기호 변호사는 승포판이었다. 승진을 포기한 판사. 근데 이탄희 판사는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그 소위 그 출세 코스를 밟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탄희 판사도 출세 코스를 밟을 뻔 했던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 발탁이 돼서 올라갔는데 네. 본인이 그것을 사직서를 내면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그런 거예요. 법원 행정처로 출세 코스를 갈 뻔한 사람이 이건 옳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일 서기호 판사가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서기호 판사 똑같은 행동을 있었을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예. 눈앞에 출세 코스가 딱 놓여 있는데 그걸 걷어차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렇게 용기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승포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제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까요?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제 재충전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양승태 구속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법원에서 버틸 만큼 버틴 그 효과는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내려놓은 사람은 이탄희 판사 얘기했고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법정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안태근 전 검사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